저희 25번 볼게요. 일단 25번 문제 보기 전에 여기 t에 대한 저 표현이 이제 얘가 토로스 표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적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조금 밑에 가시면 토로스 표현에 대한 얘기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부터 잠깐 볼게요. 뭐 그냥 중심이 이제 0에 있고 뭐 작은 반지름 r을 그러니까 작은 r을 반지름으로 갖고 있는 저 원에 대한 결국 매개 변수 표현을 r 코사인 r 사인으로 할 테고 쟤를 중심을 이제 한 큰 r만큼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니까 뭐 그러니까 x축으로 이동을 한 거니까 저기 앞에 좌표가 이제 더 이동을 할 건데 결국 이제 앞에 좌표만 이제 이동을 할 거고 얘를 결국 회전한 게 토로스고 결국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결국 얘가 또 코사인 사인까지 이제 곱한 표현으로 이제 써질 거죠. 그래서 여기다 코사인 v, 사인 v 곱한 표현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았을 때 이제 뒷좌표는 이제 아무리 돌아도 이제 그 값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뒷좌표는 돌 때도 그냥 계속 이 값이 그대로 있고 여기 앞에 것만 이제 코사인 사인 곱한 게 토로스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이제 토로스에 대한 이제 매개 변수 표현이고 약간 이제 그 위상하고 섞여 있던 문제에서도 여기 붙인 게 토로스랑 동형이다라고 했을 때 토로스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 저렇게 정확하게 나와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 상황의 표현으로 다시 적어보면 그러니까 저기 각각 xyz다라고 쓰고 다시 xyz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x의 제곱하고 이제 y의 제곱을 이제 더하게 되면 여기 앞에 부분은 지금 똑같고 그게 묶이고 나면 코사인 제곱 v 더하기 사인 제곱 v니까 물론 걔는 이제 1이고 z는 지금 얘고 루트를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를 쓰면 이런 식이 될 테고 루트를 쓰니까 여기는 제곱이 없고 결국은 r 코사인을 남기고 넘기면 결국 뭐 루트 씌우고 이제 이항하면 이제 이런 대응관계가 나오고 이게 z의 제곱하고 결국 여기 r 제곱 사인 제곱 u하고 r 제곱 코사인 제곱 u를 결국 또 더하면 r 제곱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제곱하고 결국 이거의 제곱을 더한 식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r 코사인 u하고 r 사인 u를 결국 제곱해서 더하면 작은 r의 제곱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이 표현에서 저기 큰 r이 결국은 이만큼 이동했을 때 그 r이고 여기 작은 r이 여기 회전시키고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이다. 그래서 이 r은 여기 결국 중심의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작은 r은 이 반지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도 이제 토로스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이고 문제가 이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맨 위에 적은 저 매개 변수 표현이나 제일 아래 적은 이 매개 변수 표현 다 토로스의 매개 변수 표현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큰 R 자리에 2가 들어가 있고 작은 R 자리에 1이 들어가 있는 토로스에 대한 표현이다. 저게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이고 결국은 여기 2,0의 중심을 갖고 있고 작은 R이 1이니까 반지름 1인 이 원을 회전을 시킨 토로스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돌아간 이제 면이 이제 저기 t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이제 p는 또 다른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집합에 놓여 있는 뭐 곡선에 대해서,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점이 1,0,0이어서 결국은 요 점이 결국 돌았을 때가 이제 1,0,0이고, 그래서 결국 다 돌고 나면 이 점에서 여기 1,0,0이라는 점에서 복각률에 대해서 뭐 절대값을 구해라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저기 유해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부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절대값까지 이제 물어보죠. 절대값까지 물어보고, 얘를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제 답을 좀 접근하려고 해요. 일단 이 점은,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 주곡선들 상황은 지금 회전면이니까 이제 경선이나 위선이나 이제 다 주곡선이 될 거고, 결국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경선하고 위선 상황들을 보자면, 뭐 경선은 여기 원래 돌리기 전에 있던 원,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그냥 경선이고, 여기 위선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도 이제 돌고 있을 거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돌게 되면 거기도 원이 있을 거고, 이제 걔가 이제 주곡선 중에 하나고, 원래 회전하기 전에 있던 경선도 주곡선 중에 하나다. 주곡선이 하나는 이런 원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 안에서 회전시키고 있는 이런 원이다. 잠깐 알파라고 써볼게요. 얘를 잠깐 베타라고 써볼게요. 어쨌든 이제 주곡선은 이제 둘 다 지금 원이고, 이제 반지름을 보자면 이 베타의 반지름 1이고, 여기 알파의 반지름 보자면 알파의 반지름도 지금 1이에요. 둘 다 반지름은 1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또 유해 방향이 어디냐랑 관계없이 어차피 이 점에서는 이렇게 뭐 칠판하고 수직하게 자르면 이렇게 벌려질 거고, 칠판하고 같게 자르면 이렇게 벌려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점은 당연히 교선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부호가 반대쪽으로 나올 거고, 당연히 음이다요. 여기서의 가우스 공률은 음이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양의 부호고 둘 중에 하나는 음의 부호다. 그러니까 주곡률을 구했을 때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역수해봤자 이제 1은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주곡률하고 최소 주곡률이 어쨌든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적으로 이제 답을 좀 접근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사익각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면식을 보시면 45도 기울어진 평면으로 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45도 기울어진 평면으로 자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겠죠. 이 정도 45도로 기울어진 평면으로 자르고 있고, 여기 지금 주어진 점이 안에 있는 점이니까 한 이 정도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점이 이제 1,0,0이고, 주어져 있는 P는 지금 45도 기울어져서 이제 잘라지는 평면이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 주곡률, 최소 주곡률은 이제 바로 이제 반지름 보고 해결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오일러 공식으로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사익각을 좀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45도가 지금 기울어져 있고, 어쨌든 주벡터 방향들을 그대로 보자면 여기 안에서 돌고 있는 원이 이제 주곡선 중에 하나고, 그럼 여기서 안에서 원이 돌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이 원에 대한 접벡터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 이 안쪽에서 돌고 있는 원에 대해서 접하는 방향, 접벡터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같은 경우는 돌리기 전이니까 여기 똑바로 서져 있는 원이 하나 있을 거고, 그 원에 대한 접벡터는 이 방향이 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벡터의 방향이 여기 베타 쪽에 대한 접벡터 방향은 뭐 이런 방향이고, 그러니까 이 분필 방향이고, 여기 알파 쪽으로는 이 방향이 될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고, 어쨌든 둘의 관계들을 여기 45도로 자른 접벡터면 이쪽 방향으로 여기 4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거죠. 어쨌든 45도다예요. 그래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이루는 각이 45도다예요. 원래 어차피 평면 자체가 지금 45도가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일러 공식적으로 이제 답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일단 주곡률들 구하는 과정은 지금 회전면이기 때문에 그냥 경선하고 위선만 봐도 되고,
그래서 이 경선인 베타하고 이 유선인 베타 알파하고 다 주곡선이고, 근데 지금은 반지름이 똑같아요.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 주곡률, 최소 주곡률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예. 그리고 사이각도 저기 지금 평면접촉기 4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2벡터하고 예를 들면 2벡터라고 하죠. 2벡터하고 2벡터가 이루는 각도 45도가 되죠. 예. 그래서 사이각도 이제 45도로 오일러 공식을 적용하면 나온다. 예. 어쨌든 주곡률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제 반지름이 둘 다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사이각도 지금 45도고 해서 결국은 뭐 이제 코사인 45도하고 사인 45도는 결국 제곱하면 똑같고, 여기 최대 주곡률, 최소 주곡률만 뭐 부호만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0이다. 0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최대 주곡률, 최소 주곡률을 구하는 거랑 사이각을 구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원의 반지름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상황들은 그냥 바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최대 최소 주곡률 바로 보실 수 있고, 그냥 그 평면에 있는 상황들이 4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예, 결국은 뭐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가 이루는 각은 45도다. 예, 45도. 그래서 결국은 사이각도 이제 곡면의 모양을 보고 45도인 걸 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0이다. 예, 0이다. 예, 그냥 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H에 대해서 여기 뭐 S3에 대해서 이제 식이 이렇게 그냥 나와 있고, 이제 교선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을 결국 써보면 되는데, 뭐 일단 이거 다 세 개 더해서 0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 뭐 더해서 0이다. 그래서 여기 뭐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뭐 UV다라고 쓰면 여기를 마이너스 U, 마이너스 V다라고 썼을 때 이거 세 개 더했을 때 0이 되게 이제 쓴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쓰면 그냥 Y, Z, W 더해서 0이다라는 표현에 맞게 쓴 거고, 이게 뭐 다 제곱해서 더해서 1이다라는 식이 있으니까 저걸 만족하도록 x를 또 쓰면 될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다 이항하고 뭐 루트 계산시키면 되니까,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뭐 x를 써놓으면, 그러니까 제곱 더해서 1이다 표현에 맞게끔 다 이항하고 루트 계산시켜 놓으면 그걸 x 자리에다가 쓰게 되면 결국 둘 다 만족하게 쓴 거고, 그러니까 교선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을 정확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 예. 결국 이제 이렇게 다 쓰고 나면 그대로 이제 미분해서 기본계수 계산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1기본계수, 2기본계수 다 계산할 수 있고 가우스국률 계산할 수 있다. 예. 결국은 뭐 매개변수 표현을 이제 두고 나서 미분들 하시면 계산이 나온다. 예. 그냥 다음 문제도 그냥 미분해서 계산하시는 과정을 거쳐 가시면 되는데, 그냥 한번 그냥 풀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28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28번 문제 보시면 여기 매개변수 표현이 위에다가 코사인 사인을 곱했고 여기 다른 또 위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이제도 결국 회전면에 대한 식이다라는 상황들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쓰고 이제 x, y, z의 관계식을 써도 맥락이 같은데, 뭐 저렇게 쓰고 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면 그럼 결국은 이제 u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한 건 1이니까 u의 제곱이고, z를 2분의 1 u의 제곱을 썼다는 얘기는 u의 제곱이 2z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으로 관계식을 보셔도 뭐 회전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z에다가 어떤 z0라는 숫자가 이제 들어가면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떤 숫자 형태니까 결국은 z가 뭐가 들어가도 관계없이, z가 3이 들어가든 z가 5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결국은 원의 표현이 나오니까 z축 중심으로 회전한 회전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회전면이다라는 상황은 뭐 바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xz에다가 이제 그려보면 이제 y가 0일 때 y가 0일 때면 2z랑 x제곱이랑 같을 때 이런 애를 이제 z쪽으로 회전시킨 회전면이다. 일단 문제 상황은 이렇다죠. 그래서 이 뭐 2차 곡선을 이제 결국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어떤 그릇 모양처럼 생긴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져 있는 저 m이고, 저 m에 대한 표현이고, 여기 이제 v의 범위를 보시면은 파이까지로 돼 있어요. 2파이까지가 아니고 파이까지로 돼 있어서 결국 v가 지금 여기 회전하고 있는 각의 범위인데, 파이까지란 얘기는 이게 한 바퀴가 다 돈 게 아니라 이제 반 바퀴만 돌았다가 되죠. 그래서 이게 돌았을 때 결국은 다 돌린 다음에 반을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결국 각의 범위가 2파이까지 가고 있으니까 파이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냥 다 돌린 거를 반을 딱 자른 그런 상태가 이제 면이다. 예. 얘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곡면의 모양을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여기 2차 곡선이 이렇게 있고, 걔를 회전을 시켰으면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으면 이렇게 그릇 모양이 생길 텐데, 각의 범위가 파이까지니까 반 바퀴만 도는 거고, 같은 말로 그냥 반을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한 바퀴 다 돈 거 이렇게 반을 자른 여기 지금 노란색 면으로 돼 있는 게 여기에 문제에 있는 m이다.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제 경계선에서에 대해서 이제 뭐 측지공률 계산해서 적분해라라고 돼서 경계선이 어딘가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 초록색 선 당연히 경계선이야. 여기 초록색 선 당연히 경계선이고, 여기 이제 회전하고 있으니까 위에서는 이제 원이 돌고 있었을 텐데, 위에서 보시면 반을 짜니까 반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계선이 어딘가를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반원하고 여기 회전해서 생길 때 있는 위쪽에 반원하고, 회전하기 전에 있던 이 포물선하고 이 포물선하고 얘네 둘이 지금 경계 쪽에 있는 선이다. 그래서 일단 경계선은 그렇다라는 상황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측지공률들을 구해야 되는데, 좀 큰 걸로 볼게요. 그러니까 좀 크기만 키운 거예요. 크기만 키운 건데, 사실 한쪽은 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원이 반원이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포물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원으로 좀 깎기가 힘들어서 양쪽이 다 포물선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한쪽은 포물선이고 한쪽은 반원이에요. 그리고 이 선들 두 개가 이제 경계선이고, 이제 측지공률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매개변수 표현 두고 이제 다 계산이 가능한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게 경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지공률을 이렇게 계산을 시킬 건데,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B하고 U를 결국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회전시키기 전에 경선 이제 포물선이다라고 보면 당연히 얘가 평면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요. 경선이 평면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고, 그 평면하고 수직한 게 결국 B 방향이니까 B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각 점마다 B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B가 갈 거예요. 그다음 이제 U는 이제 곡면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곡면이 이렇게 됐으니까 각 점마다 이렇게 수직하게 가는 방향이 곡면 방향일 거니까 U 방향일 거죠. 그래서 여기 U 방향하고 B 방향을 정확하게 보자면, 이 U가 가는 방향들이, 그러니까 각 점마다 이제 U가 가는 방향들이 이런 방향일 텐데, 어차피 이 경선이 들어가 있는 평면에 당연히 U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봐도 U가 당연히 이 경선이 들어가 있는 그 평면 안에 이 U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B는 그 평면하고 수직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가는 방향하고 U가 가는 방향은 당연히 수직해. 왜냐하면 U가 있는 벡터는, 그러니까 U가 들어가 있는 게 이 평면에 들어가 있고, B는 그 평면 전체하고 수직한 데 B가 있으니까 당연히 B하고 U는 당연히 수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전면에서의 경선은 B하고 U가 당연히 수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회전면에서 돌리기 전에 있는 그 경선은 당연히 측지공률이 0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경계선 중에 하나는 여기 포물선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경선인데, 경선은 뭐 매개변수 표현 두고 계산을 해도 뭐 0이 나오겠지만, 계산을 안 해봐도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경계선이 여기 반원 쪽인데 이게 원처럼 안 보니까 이건 다시 작은 걸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쪽도 0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쪽은 얘도 어차피 평면에는 들어가 있어요. 평면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B는 다 이런 방향이에요. B는 다 이런 방향이고 U는 여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포물선을 회전했기 때문에 여기 약간 기울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U는 곡면에 수직하니까 이런 방향이 U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U가 이제 이런 방향이고 B는 이런 방향이에요. 이런 방향하고 이런 방향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수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선은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게 맞고 위선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위선 같은 경우는 여기 곡면이 회전했기 때문에 약간 좀 기울어진 표현이 나올 거고 수직한 표현이 한 이 정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B하고 당연히 수직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어쨌든 위선은 이제 측지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요. 근데 경선은 측지선이 맞다. 요. 어쨌든 곡면의 모양을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한쪽은 반원에 대한 식이고 한쪽은 이제 포물선에 대한 식이고 좀 알파원을 보면 여기 포물선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을 써놨죠. 그래서 z하고 x가 이제 2분의 x제곱이 이제 z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 x하고 z 자리를 t 뭐 2분의 t제곱 그런 표현으로 썼고 뭐 y에다 0을 썼으니까 여기 경선 쪽 여기 포물선 쪽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을 지금 알파1이다라는 이름으로 둔 거고 이렇게 위에 돌아가고 있는 원 그 반원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을 지금 알파2다라고 쓴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위의 범위가 이제 0에서부터 1까지요. 위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여기 1까지. 그리고 여기 1이 들어가게 되면 x1이 들어가게 되면 z는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제일 꼭대기 쪽에 z 값은 지금 2분의 1이고 여기 이 원에 대한 그 반지름은 여기가 결국 반지름이니까 이제 반지름은 또 1이고 그래서 반지름이 1에 해당하는 원이 제일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원이고 그래서 알파2의 표현이 지금 반지름이 1인 코사인 사인으로 써놨고 이제 z좌표는 2분의 1로 일정하고 어쨌든 매개변수 표현을 그대로 이제 곡면에 맞게 그대로 적으실 수 있고 계산해서 다 이제 측지공률 계산이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어쨌든 경선 쪽은 계산 안 해봐도 0이다. 예.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저희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29번도 그냥 계산하시는 건데 그냥 계산 과정을 그냥 보세요. 보시고. 30번도 이제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30번도 여기 m에 대한 식을 좀 보자면 여기도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저런 표현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뭐 루트를 저쪽으로 넘기면 또 이런 표현이니까 어쨌든 이제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어떤 숫자 그런 형태로 식이 나오니까 그리고 x축을 중심에 두고 회전시킨 회전면이다 라는 상황을 또 저 시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뭐 회전면이다라는 상황을 역시 저기 m에 대한 조건제시법 뒤쪽의 상황들로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역시 이제 xy 평면에 이제 곡선 모양이 어떤가 상황을 좀 보자면 이제 z가 이제 0일 때고 뭐 z가 이제 0이 들어가게 되면 4x가 z가 0이 들어가면 y의 4제곱 이런 형태의 이제 식이 이제 xy 평면에 있는 식이고 결국 이 정도의 이제 포물선의 개형을 갖고 있는 애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
얘도 결과적으로 어떤 포물선을 지금 회전시키기 때문에 어떤 또 그릇 모양처럼 생긴 뭐 그런 면이 저기 m에 대한 식이다. 그리고 이제 점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p가 일단 u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원점은 아니고 원점이 아닌 이제 어떤 다른 상황을 이제 p라고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을 p라고 줬고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WP 방향의 이제 법곡률을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금 표현을 했고 최대 제곱률에다가 뭐 곱하고 최소 제곱률에다가 이제 뭐 곱해서 더해진 표현이니까 오일러 공식 표현으로 정확하게 나와져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갈 애가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에 들어갈 값이 이제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결국은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 제곱 세타가 저기 A, B 자리에 이제 들어갈 부분이고 물론 또 세타는 최대 주방향 쪽하고 이루는 각이다. WP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뭐 계산을 쭉 하시면서 답을 하시는 게 물론 가능하겠지만 이제 계산하는 거 말고 이제 곡면의 모양을 보고 이제 답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상에서 각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001 벡터하고 이루는 각에 대해서 지금 6분의 파이다라는 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001 벡터가 그 주 벡터가 맞는지를 직관적으로 좀 볼게요. 뭐 그냥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포물선을 회전을 했어요. 회전을 했으니까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점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점이 지금 하나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역시 경선하고 위선은 이제 주곡선인데 그러니까 경선하고 위선은 결국 주곡선인데 결국은 이 포물선은 이제 경선이니까 얘도 주곡선 중에 하나고 잠깐 알파라고 볼게요. 그럼 결국은 여기 돌아가고 있는 원도 이제 주곡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포물선이나 이 원이 이제 결국 주곡선들인데 그러면 그 주벡터의 방향들을 잠깐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를 P라고 보자면 여기 이제 알파가 지금 포물선이니까 알파 쪽으로 접벡터를 구하면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P라는 점에서 이 포물선의 접벡터를 구해보면 이런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벡터 중에 하나는 이런 방향이에요. 여기 포물선에 접하는 방향, 이게 주벡터의 방향 중에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 원이에요. 위선이니까 원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원이 이제 돌고 있을 텐데 편의상 뭐 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도는 게 있을 텐데 이 점을 편의상 P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원이 돌고 있을 텐데 그 원에 이렇게 접벡터 가는 방향이 주벡터 방향 중에 하나일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벡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칠판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접하는 방향 이게 주벡터 중에 하나고 다른 하나는 원이 돌고 있는데 원에 접하는 방향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원에 접하는 방향이 이 방향일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칠판하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방향 이 방향이 주벡터 방향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는 뭐 이런 방향이고 뭐 걔는 관심이 없고 하나는 그 방향이고 하나는 이 원에 접하는 방향 여기 칠판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방향 이게 정확하게 001 방향 정확하게 이게 주방향이다. 그래서 여기 문제 상황에서 001 벡터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주 벡터가 가는 방향이다. 결국은 그 상황을 알고 이제 오일러 공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 최대 최소의 관계는 가리지 않았지만 어디가 최대가 돼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최대가 될지 최소가 될지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제 주벡터 상황인데 결국은 최대 주벡터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세타를 오일러 공식에 넣는 세타인데
얘가 만약에 최대면 정확하게 이게 결국 오일러 공식에 들어갈 그 각 세타예요. 어쨌든 각이 지금 6분의 파이다라고 주어져 있고, 사실 이쪽이 최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 벡터가 이제 최대가 나왔더라도 결국 이게 결국 오일러 공식에 들어갈 세타인데, 어차피 주벡터 두 개는 수직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세타 자리에다가 얘가 들어가거나 세타 자리에 얘가 들어갈 건데, 결국은 아까 A가 아까 이제 오일러 공식 상황에 의하면 이제 A하고 B에 들어갈 게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인데, 그 세타의 상황으로 6분의 파이가 들어갈 때 상황하고 2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들어갈 때 상황하고 값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상황 자체가 그냥 얘가 그 두 방향인 거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최대 치수까지는 확인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가 들어가든 2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들어가든 값의 변화가 지금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얘가 그 주벡터인 것만 확인을 해도 이제 곡면의 모양에 대해서 확인한 거고,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쨌든 뭐 세타에다 6분의 파이를 넣든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각을 넣든 최종적으로도 A, B를 곱한 값을 물었어요. 그래서 뭐 차이가 없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오일러 공식을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각에 대한 상황들이 최대 최소인지까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별할 필요는 없고, 얘가 주벡터 방향이다 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얘가 주벡터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저 내용이에요. 001 방향이 이제 주벡터 방향이다. 001 방향 주벡터 방향이다. 물론 이제 매개 변수 표현을 다 두고 이제 계산을 다 거쳐서도 이제 답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곡면의 모양 상황들을 보면 그냥 A, B의 값이 그냥 바로 결정하는 상황으로도 보실 수 있다. 그냥 얘가 A, B예요. 그냥 세타 자리에다 6분의 파이가 들어가든 2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들어가든 뭐 차이가 없고 그냥 똑같은 값이 나오고, 결국은 이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001이 주방향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얘가 들어가든 얘가 들어가든 값은 관계가 없다. 어쨌든 001이 주방향이다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냥 다음 문제도 그냥 계산을 쭉 하시는 문제고 그냥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 32번 문제를 볼게요. 일단 여기 원뿔이 이제 주어져 있고, 지금 원뿔에서 여기 모선 길이는 4로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P가 이제 여기 바닥에서 1만큼 떨어진 어떤 모선의 어떤 또 P가 있고, 여기 바닥에서는 1만큼 떨어진 곳에 이제 P가 있고, 여기 밑면의 반지름 뭐 1이고, 이 감마라는 선은 뭐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측지선이에요. 일단 문제 상황을 보시면 뭐 길이에 대한 조건들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조건이 뭐 그대로 나와 있고, 질문하는 상황들을 좀 볼게요. 질문하는 상황들을 보면 이 점 P에서 저기 주곡률을 각각 구하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제 최대 주곡률하고 최소 주곡률을 다 구하고, 저기 카파 1, 카파 2를 다 구하고, 이 측지선 감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개도에서 이제 직선을 좀 그려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측지선 이 감마에 대해서 뭐 곡률을 또 카파라고 하고, 뭐 카파 1, 카파 2의 값을 이용해서 구해라. 어쨌든 카파랑 카파 1, 카파 2를 다 구해라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어쨌든 여기 이제 전개도 상황들을 잠깐 이제 먼저 보면, 일단 여기 지금 밑면은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모선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 부채꼴의 이제 호의 길이하고 이제 이 원의 둘레 길이는 당연히 같은 거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원둘레는 2파이고, 그래서 여기 부채꼴의 여기 이 길이도 2파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중심각하고 이 반지름을 곱한 거랑 이 호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 반지름 그 여기 관계를 보자면 여기가 90도다. 2분의 파이랑 4를 곱해야 2파이가 나오니까 여기 전개도에서의 여기 부채꼴의 중심각이 90도다. 90도다. 어쨌든 이게 주어져 있는 길이 관계에 의해서 이쪽의 각은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가 이제 정확하게 1만큼 떨어져 있고 측지선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정도의 지금 P가 있고 결국은 전개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간 얘가 감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 길이에 맞게 지금 삼각들을 전개도를 확인해 보면 여기 전개시켰을 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이제 90도고 감마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직선으로 쭉 뻗은 게 지금 감마다. 그래서 묻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최대 주곡률하고 최소 주곡률을 구해라가 이제 일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얘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그냥 여기 전개도에서 나오는 이제 부채꼴을 제가 하나 그렸고 그래서 여기 1만큼 떨어진 데서 여기까지 가는 이제 파란 선이 감마선이야. 감마선이고 회전하고 나서는 이제 원뿔인데 그래서 이건 입체적으로 이제 회전하고 났을 때 이제 원뿔 모양이고 문제 상황에서 이제 P가 여기가 지금 P예요. 여기 이제 바닥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이 지금 P고 최대 주곡률하고 이제 최소 주곡률을 구하는 건데 어쨌든 회전시킨 거죠. 이제 여기 원뿔도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나오니까 회전면이고 결국 회전면이기 때문에 주곡선이 역시 경선하고 위선이 이제 주곡선인데 결국은 여기 선을 경선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돌면 이제 원뿔이 생기니까 이제 주곡선 중에 하나는 여기 모선이고 모선이 하나의 주곡선이고 다른 위선은 여기 돌고 있는 원이 될 거고 여기 색깔을 보자면 여기 주황색 색깔 여기 주황색 색깔이 이렇게 원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돌고 있는 이 위선이 또 주곡선 중에 하나고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어쨌든 이제 주곡률이 어쨌든 문제 중에 이제 주곡률을 구해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긴 직선이기 때문에 여긴 분명히 0이에요. 0이고 그리고 이 원쪽에 대한 주곡률을 구해내면 주곡률 두 개를 다 구한다. 그래서 원쪽에 대한 주곡률을 이제 구해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주황색 선이 반지름이 얼마인가를 구해야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주황색 선이 돌고 있는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가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회전했을 때가 지금 문제 상황의 원뿔이고 여기 지금 주황색 선이 이 주황색 선의 반지름을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단면에서 보자면 요게 이렇게 돌았을 거니까 주황색 선은 이게 반지름이에요. 이 길이를 구하면 여기 위선에 대한 반지름을 결국 구한 거다가 돼요. 그리고 뭐 비례 관계로 결국 닮은 비 관계로 이제 구할 수 있다. 여기 길이가 지금 4고 뭐 길이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여기 지금 모선 길이 4고 여기 1만큼 떨어진 데 P가 있다라고 했고 이제 밑면의 반지름도 1로 다 나와 있고 여기 당연히 직각이니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이 길이 다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례 관계하고 뭐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례 관계를 구하면 이 반지름이 그대로 구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삼각형 두 개에 대한 닮은 비를 거쳐가면 당연히 이 길이를 그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주황색 선의 이제 반지름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부분은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선이니까 이제 0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반지름을 구할 건데 이렇게요. 비례 관계대로 결국 구하고 여기는 뭐 이 길이까지도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가 지금 4대 1의 비율이니까
여기도 4대 1의 비율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4대 1의 비율이니까 여기도 4대 1의 비율이어야 되고, 그럼 뭐 바로 4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원에 대한 반지름은 이제 4분의 3인 게 바로 나오고, 결국은 이제 벅공률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해야 되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공률은 구했죠. 여기 반지름을 역수하면 되니까 이제 공률은 구했고, 여기 n하고 위에 이제 내적한 상황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n이 가는 방향은 원의 중심이 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 n 방향이죠. 지금 원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방향이 n 방향이니까 얘가 n 방향이고, u는 이제 공면의 법벡터 방향이니까 지금 원뿔에서 여기 옆에 선에 대해서 이제 공면으로 법벡터 방향이 분필 방향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게 u가 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사이각에 이제 코사인 값을 곱할 건데, 저기를 지금 세타라고 썼으니까 뭐 여기 사이각을 뭐 잠깐 푸사이라고 써볼게요. 푸사이라고 써보면 이 사이각을 푸사이라고 써보면 코사인 푸사이 값을 이제 곱해야 되고, 사실 여기를 푸사이라고 쓰면 여기도 이제 푸사이 값이 되니까 결국은 이 큰 삼각형에서 이 푸사이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뭐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지금 루트 15니까 4분의 루트 15, 이게 코사인 푸사이 값이 되죠. 결국은 n과 위의 내적이 4분의 루트 15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공률은 반지름을 역수한 값이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을 역수한 값하고 코사인 푸사이 값을 결국 곱한 게 결국 최대 주공률 값이다. 그래서 일단 카파 1, 카파 2는 지금 다 구했다. 다시 보시면 뭐 하나는 이미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0이고, 다른 쪽이 원에 대해서 결국 주공률을 구해야 되고, 반지름은 여기 이제 4대 1, 그럼 여기도 4대 1, 그래서 반지름은 그대로 4분의 3이고, 역수치하면 이제 3분의 4고, 여기 n과 위의 내적을 구하는 게 u가 이 방향이고 n이 이 방향이고, 그 사이각을 푸사이라고 놓으면 코사인 푸사이 값이 n과 위의 내적이고, 결과적으로 여기도 그럼 푸사이 각이고, 그럼 이 큰 삼각형은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 그냥 큰 삼각형에서 구해도 되고, 여기가 4고 얘가 루트 15라서 4분의 루트 15가 코사인 푸사이 값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곱한 게 이제 주공률 중에 또 하나다. 이제 남은 질문 하나는 이제 감마를 측지선이다라고 했고, 뭐 이 그림이 그냥 이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이고, 이 점에서 이제 파란 선으로 나가고 있는 게 이게 감마라는 선이고, 거기서 이제 지금 복공률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답을 하는 것도 여기 오일러 공식을 또 쓸 거예요. 오일러 공식을 써서 그래서 오일러 공식으로 이제 답을 낼 건데, 어쨌든 카파2는 지금 0이고 카파1은 여기 3분의 루트 15인 걸 이제 구했고, 역시 여기 사이각이 얼마인가 혹은 사이각의 코사인 값이 얼마인가에 대한 상황들만 확인하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제 제도 답이 나온다. 그럼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여기 주황색 선이 이제 주곡선 중에 아까 하나고, 이제 감마는 이제 파란 선이고, 결국은 방향이 이 분필이 가는 방향이 이 주황색이 접벡터가 가는 방향이고, 감마는 그냥 선이니까 이 선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감마의 접벡터가 가는 방향이. 그래서 결국 저 세타라는 각이 이 파란 선하고 여기 분필이 가는 것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필이 가는 방향하고 이 파란 선에 이루는 각, 이 사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결국은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고, 뭐 엇각이니까 여기도 이제 세타고, 물론 여기가 90도예요. 여기 이제 90도고, 그래서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이제 세타고. 뭐 길이는 또 다 알아요. 왜냐면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는 3이고, 모선 길이 4로 나와 있고, 여기 직각이니까 이 길이는 이제 5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길이가 3, 4, 5인 걸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세타예요.
그래서 결국 세타에 대해서 뭐 코사인 값이든 사인 값이든 이제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예.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카파2는 또 0이었기 때문에 뭐 얘는 계산할 때 이제 사실 없어지고 이제 사실 코사인 값이 지금 필요한데 여기가 세타고 5분의 4가 코사인 세타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카파2가 0이라서 이제 없어질 거고 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4다. 예. 예. 5분의 4가 이 코사인 세타 값이다. 예. 예. 하여튼 뭐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모선 길이 뭐 반지름 길이 다 주어진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90도인 거 이제 구하실 수 있고 간만은 직지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뻗어가는 이제 직선인 것까지도 이제 다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카파1, 카파2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선이었기 때문에 그냥 0이고 다른 쪽은 1이라서 반지름하고 n과 위의 내적값을 구하면 되는데 뭐 반지름은 여기 비례관계대로 바로 구했더니 4분의 3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u가 가는 방향하고 n이 가는 방향은 이게 사이각이고 그럼 여기도 똑같은 각이고 이 각에 대한 결국 코사인 값이 필요한데 4분의 루트 15가 이 푸사이에 대한 코사인 값이고 그래서 결국은 3분의 4에다가 그 역수까지 곱하면 카파1을 구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 오일러 공식을 쓸 때는 이 감마하고 이 방향이 이루는 각이 결국은 최대주 벡터가 가는 방향하고 이 감마가의 적 벡터가 가는 방향이 이루는 각 여기가 이제 오일러 공식에서 쓰는 세타이다. 예. 결국 억각이니까 여기도 세타고 결국은 코사인은 이제 5분의 4다. 저희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